20이 정치를 변혁하지 않는 것의 손해. 육대주의 땅 면적을 비교해보면 구라파주가 가장 작다. 그러나 문명과 부강함은 지금 세계에서 어뜸이니 이 우라파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정치를 변혁하여 혹은 공화정을 본받고 혹은 헌법 정치를 행함으로써 그 민심을 발달시켰기 때문이다. 차차 동쪽으로 뻗어오면서는 옛적부터 몇천 년 동안 부강해지던 큰 나라들은 다 전제하는 예법을 고치지 못하다가 그 때문에 스스로 없어짐을 면치 못하였다. 구라파주의 동편 끝에 있는 토이기국은 대단히 강성하던 나라였으나 지금은 간신히 부재하여 날로 없어져 가고 있고, 아프리카주 북편에 있는 애국국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고 제일 크던 나라였으나 지금은 다 없어지고 간신히 이름만 남아서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아세아주 동편 끝에 있는 파사국 또한 상고 때부터 유명하던 대국이었으나 지금은 약간 남은 강토를 부지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천국의 서편에 있는 인도국은 상고 때부터 강대하여 근대까지 토지가 넓고 백성이 많은 나라였으나 불과 40-50년 전에 전부 영국이 차지한 바 되었으며, 천국의 남편 해변으로 섬나, 면전, 안남국 등 여러 나라들이 다 차례로 없어졌는데, 섬나국은 명색만 겨우 유지해 오다가 지금 그 임금이 새로이 깨닫고 죽기로서 정치 변혁하기를 힘쓰면서 그 왕자를 각국에 유람시키고 영국에 보내어 공부를 마치도록 하였으며, 나라 안의 총명한 자제들을 나날이 교육시켜서 예법 고치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자 지금 각국이 다 신기하게 여기고 칭찬하면서 공론으로 협조하기를 아끼지 아니하나 백성이 너무나 어두워서 위에서 홀로 변혁하기 어렵다고 한탄을 한다고 한다. 아세아 동편에 있는 천국으로 말하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이다. 땅이 가장 크고 부유하며 백성이 제일 많아서 가령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섞어서 한 줄로 늘어 세우면 매 4명 사이에 청인이 하나씩 끼이는 셈이니 그 나라의 강대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권을 보존하지 못하여 이리저리 찢겨가며 100가지 1000가지로 남의 위협과 토색을 당하고 있으며 가보년에는 작은 일본에게 일패도지하였다. 자고로 당당한 제국에 속하였으며 더군다나 천국 황제가 그곳에서 일어난 만주의 너른 땅을 제 힘으로 보존하지 못하여 지금 일본이 대신 싸워 회복하려고 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나라가 지금껏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다 각국의 견화상제, 개의 위아래 이빨이 서로 어긋맞음과 같이 어긋나고 뒤섞여 가지런하지 못함, 견화상제한 형편 때문이다. 장차 이 모양으로 몇 해만 더 지내려 하다가는 끝내는 나라 이름도 없어지게 될 것이니, 이름으로 고명한 사람들이 헌법 정치를 본떠서 하자는 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무수한 여러 나라들이 망한 것에 대해서는 다 말할 것도 없이, 다만 위에 열거한 몇 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세상에서 나라를 부지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치제도를 고치느냐에 딸린 줄을 의심 없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개 전제정치 밑에서는 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다른 정치 제도 밑에서는 나라가 점점 흥왕하여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수차 말하였지만, 전제정치는 첫째, 백성의 마음을 압제로 결박하여 시비곡직을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게 하므로 마음의 불만이 맺혀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서 피차 해치는 중에 스스로 없어진다. 둘째, 생각을 발달시키지 못하여 사람마다 남과 같이 흥왕하기를 도모하지 않고 각각 윗사람이 결박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으므로 타국 사람이 들어와서 나의 이익을 멋대로 취하는데도 백성들은 기진맥진하여 저항도 하지 못하고 나라까지 빼앗기고 만다. 셋째, 백성은 나란 일에 상관이 없다고 하므로 백성들은 나라를 남의 것으로 알고 보호하고자 아니하니 남이 와서 그 위에 있는 몇몇 집권자들을 혹 뇌물로 꾀이거나 위력으로 핍박하여 그들을 소나기에 넣으면 모든 백성들은 총 한 방 쏘지 않아도 스스로 딸려서 들어올 것이니, 전제정치를 하는 나라가 위태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저 다른 제도로 정치하는 나라들은 백성의 마음의 결박을 풀어놓아 다만 법률과 규정으로 일정하게 하지 못하게 막는 범위에 해놓은 안에서는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으므로 기운이 활발하여 남의 뒤에 떨어지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데, 백성이 남보다 낫게 된다면 나라가 어찌 남만 못하겠는가. 서로 다투어 앞서려고 하는 중에 마침내 한없이 나아가 상등국이 되는 것이다.
또한 백성으로 하여금 다 같이 나라를 돕고 보호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마다 나라를 자기 것으로 알고 사랑하여 국권을 확장하고 영광을 드러내어 토지를 넓히는 것을 공으로 삼으니 남들이 어찌 넘겨다 보고 침범할 생각을 하겠는가. 이러므로 날마다 흥망하고 발달해 가서 제일 부강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것이니 그 장당과 우열의 구별이 어찌 판이하지 않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은 다 정치를 변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천국처럼 강대하던 나라도 오늘날 강토와 국권을 보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물며 우리는 저들보다 10여 배나 작은 중에 남의 힘을 받고 있으므로 따로 서 볼 날이 있을지 말지 헤아려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땅에 앉아서 어찌 시정 변혁하기를 급급히 애쓰지 아니하겠는가. 이는 뜻있는 자들이 깊이 연구해 봐야 할 것으로 그 중에서 합당한 정치를 택해야 할 것이니 대강이라도 다시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23. 정치제도는 백성의 수준에 달려있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각국의 흥망성쇠가 다 그 정치제도를 따라서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이것을 보면 정치를 변혁하지 않으면 안 될 줄을 사람마다 다 짐작하겠지만 모든 정치제도는 언제나 그 나라 백성의 수준에 달려있는 줄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만일 백성의 수준은 보지 않고 다만 남의 정치제도와의 구별만 보고는 망령되이 헤아리기를 지금 같은 새 세상에서는 아무것을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다만 국법에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동양 천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이 될 것이다. 대저 쿠버 자란 가지는 졸지에 펴지 못하고 앉아서 자란 아이는 당일에 멀리 가지 못하나니 백성의 수준도 이와 같다. 몇백 년을 전제와 압제 아래에서 굳어져 의뢰의 그것을 받을 것으로 여기는데 만일 사람을 평등하게 대접하라고 한다면 윗사람도 이를 병괴로 알겠지만 아랫사람들이 도리어 더욱 큰 병괴로 알 것이다. 그리하여 혹 존귀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천한 사람을 경대하거나 수령이 되어 평복으로 민간에 순행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아래 백성들은 크게 놀라서 그가 채통을 잃고 풍속을 휜다고 할 것이며 혹 반상을 혁파하고 노를 없애자고 하면 더욱 반대하여 명분을 어지럽히고 천지를 바꾸려 한다고 할 것이며 혹 불법을 행하는 관장을 걸어서 송사를 하라고 하면 곧 풍화를 해친다고 할 것이다. 이런 모든 폐단들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혹 위에 고명한 관원이 있어서 실제로 백성들에게 공변되게 이룰 근원을 보고 그것을 기어이 실시하고자 하다가는 마침내 대역부도한 자라는 누명을 쓰고 백성의 손에 도리어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이러므로 백성의 수준이 이런 정도인 나라에는 압제가 두 가지 있다. 첫째, 윗사람의 압제는 의례의 정치상 권리로부터 생기는 것이지만 아래 백성의 압제는 풍속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으로 이 풍속을 거스르고는 윗사람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마침내 행할 수가 없다. 이러므로 윗사람의 세력으로 압제하는 것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실상은 아래의 악한 풍속의 압제가 더욱 크다. 사람마다 이 풍속의 결박을 받아 그 생각을 자유로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윗사람이 정치상 권리를 가지고 그 괴이하고 악한 풍속을 이용하여 압제를 하는 것이다. 만일 백성들이 그 풍속의 결박을 벗어나서 각기 남의 압제를 받지 않을 것을 당연한 줄로 안다면 그 많은 아랫사람들을 무슨 힘으로 눌러 압제하겠는가. 몇천 년을 두고 내려오면서 점점 변해갈수록 심화된 모든 악습 속에서 사지와 백체가 낱낱이 병이 들어 손끝 발끝을 까딱할 수 없는 전신불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졸지에 남의 100여 년 이래 연구하여 진보시켜온 새 법을 억지로 행하려고 한다면 어찌 충돌이 나지 않고 큰 병고가 없을 것이라고 하겠는가. 그러므로 영국과 덕국 같은 강국들도 교화와 학문의 무궁한 힘을 얻어 사람마다 마음이 얼마쯤 발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금에 두루 통하고 인정에 합당한 제도를 겨우 찾아내서 중간에 법률을 시행하자 비로소 상하가 다 편안하고 변혁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헌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시급히 시작하여 조금씩 채택해 간다면 지나친 충돌도 없을 것이고 황실과 백성이 다 같이 영원무궁하게 태산반석의 편안함을 얻을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써서 헌법의 채용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나에게 중벌을 가한다면 비록 내 한 몸이 가루가 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사양하지 않을 것이지만 다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글을 보시는 이들이 우리 대안의 판 사정을 깨달아 숨막히고 기운이 끊어져 거의 다 죽어가는 이 나라에 이 한 가지 단방약을 급히 시험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화타와 편작이 와도 회춘할 길이 아득할 것이다. 24. 백성의 마음이 먼저 자유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정치를 채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 긴급함이 이렇듯 절박하지만 이것도 우리 대한인민들의 수준이 지금과 같아서는 결코 급히 하지 못할 것이다. 대저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설립된 지가 동양처럼 다 오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풍속에 물든 것이 과히 깊지 않지만 동양 사람들은 여러 천년을 전하여 내려오면서 병들고 썩은 것이 속속들이 배어들어 웬만한 학문이나 교육의 힘으로 갑자기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마땅히 자유하는 도라는 새 교화로서 오랜 풍속에 결박당해 있는 민심을 풀어주어야만 비로소 고질이 된 구습을 깨뜨리고 차차 자기의 생각으로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여 택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결박당해 있는 그 마음을 풀지 못함으로써 옛 풍속의 압제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몸만 자유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는 결단코 될 수 없는 일이다. 대저 세상의 수많은 일들은 다 사람의 마음 한 가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사람이 마음으로 하려고만 한다면 못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찌 이치에 어긋나는 말이겠는가. 서로 몇 마리 밖에 떨어져 앉아서 순식간에 언어를 서로 통하는 것과 공중에 올라가서 사방으로 횡행하여 세계를 유람하며 마음대로 왕래하는 것과 그 외 천만 가지의 모든 신기하고 미묘한 것들은 다 사람이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중에서 생겨났고 그 이치를 궁구하고 만드는 법을 터득하여 점점 정교하고 요긴한 것으로 발전시켜 온 것이다. 금은 동초를 쌓아두고 케어 쓰지 못한 것과 지혜 총명을 버려두고 남처럼 쓰지 못한 것은 다 마음에 그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없는 자는 자연히 헤아리기를 사람이 어찌 공중에 오르겠는가. 이전의 선현들께서도 못하신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것이니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고 산천의 맥을 끊고 철로를 놓는 것은 청룡백호를 해롭게 하는 것이니 그리하면 혹 비도 안 오고 다른 재앙도 있을 것이라고 하며 하늘은 움직이고 땅은 고요하며 해와 달이 서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다 성인의 말씀이니 아무리 더 나은 말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이러한 모든 악습은 다 남의 뜻에 압제를 받아서 자기 마음의 결박을 벗지 못했기 때문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상 위에 놓인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고 하였다. 아무리 쉬운 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저절로 될 수는 없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마음의 결박을 풀지 못하여 아무것도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찌 스스로 무엇이 되기를 바라겠는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의 수준을 대강 구별하여 생각이 어떤 것에 결박당해 있는지 그것을 알리고자 한다. 일은 반상의 등분을 깨뜨리지 못한 것이다. 당초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에는 상중하의 등분이 없어서 상놈의 몸도 때리면 아프고 긁으면 시원하며 남 듣는 것은 들리고 남 보는 것은 보이며 자기에게 이로운 것은 보호하고 자기에게 해로운 것은 막으며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여 남과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은 조금도 남과 다르지 않으므로 세상에 있어서는 다 같은 사람이고 나라에 있어서는 다 같은 백성인 것이다. 도덕적인 사업을 하여 사람을 많이 구제하면 상놈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못 쓴다고 하겠는가. 충신의 절개를 굳게 세워 임금 대신 죽는다면 양반자손 아니라고 해서 소용없다고 하겠는가. 오늘날 양반들의 원시조 되는 이는 어떠한 양반이며 어떻게 생겼는가. 옛날부터 내려오며 죽백에 기록되어 전해지는 충신 열사와 현인 군자, 문장 명필과 영웅 중걸들은 전부 다 양반의 혈속이고 집을 따라 되었는가. 요 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순임금은 어떤 사람인가. 그도 장부이고 나 또한 장부이다. 똑같은 천품으로 도덕품행 잘 닦아서 공업과 은택 드러나면 누구든지 송우함과 허미수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전쟁에서 공을 세워 보국 안민을 잘만 하면 남이 장군과 이순신의 뒤를 저마다 앞다투어 대대로 이어나가고 나의 부형이나 조상보다 못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면 곧 사람마다 성현처럼 되지 못할까봐 염려할 게 없을 것이니 이것이 곧 사람을 창조하신 조물주의 본래 뜻이요 또한 지금 세계 각국이 문명의 지위에 이르는 근본인 것이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혹 이름난 조상이 하나만 생기면 그 일을 곧 천신같이 높이고 다른 사람은 그와 같이 될 수 없는 줄로 알게 하고 자기는 그 이름을 빙자하여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이는 첫째 조상의 이름을 의지하여 잘되기를 꾀하는 것은 국민의 원기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의 사상이 대대로 천박해져서 진보할 기상이 없게 만들며, 셋째는 인재가 날 수 없어서 점점 잔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결과 아비는 조부만 못하고 자식은 아비만 못하여 대대로 못해져 가면 끝내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잔약하고 천박한 사회로 될 것이다. 천하의 공변된 벼슬자리를 전 국민들에게는 한 사람도 상관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그것을 이정승과 김판서의 세전지물로 만들어서 아무의 아들이고 아무의 손자라면 그가 비록 숙맥도 구별 못하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더라도 부귀영화가 그의 것이 되고 전국의 백성이 그의 종이 되는데, 이런 세상에서 재주는 닦아 어디에 쓰며 사번하여 무엇하겠는가. 이러므로 배우지도 아니하고 견문도 좁아져서 점점 더욱 못되어 가므로 마침내 직책이 무엇이고 도리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은 남을 압제하고 호령하여 저의 포악만 기르고 남의 공심을 꺾으며 저 혼자 사람이고 남은 모두 사람 같지 아니한 물건으로 알아서 상놈의 재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천한 사람의 계집은 빼앗아도 문제 삼지 아니하며, 저들의 화복과 기륭이 전적으로 양반의 손에 달렸으니 그들은 다만 양반을 받들어 용화롭고 호강하도록 도와주기만 할 뿐이니, 비록 인품이 특출하더라도 개천에서 난 용에 불과하니 무엇에 쓸 것이며 아무리 학식이 출중하여 경천 위지할 수 있을지라도 어찌 감히 벼슬자리를 바라보겠는가. 그리하여 이것이 곧 법과 규범이 되자 상놈의 자식들은 아무리 총명하고 영특해도 세상에서 바랄 것이 전혀 없으니 경륜이 커질 수 없으며, 또한 공부에 힘쓰지 아니하여 수없이 많은 인재들을 원통하게도 버리게 되는데, 전국의 인민 전체를 가지고 비교하면 양반은 1000분의 1도 못 되는데 그 1000분의 1이야 잘되든 못되든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더라도 기타 1000분의 999는 다 그 양반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니 실로 나라에서는 1000분의 999는 다 잃어버리고 앉아있는 셈이다. 이 좋은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잃고 앉아서 날마다 쇠퇴하여 이 지경이 이르고도 백성은 오히려 깨닫지 못하여 지금까지 이런 구습을 깨뜨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네 자손, 네 아들이 혹은 벼슬을 하였다고 하면 그 사람됨도 물어보지 않고 당연히 한자리 할 것으로도 알고 일도 잘할 줄로 믿는다. 그러나 소속된 당파도 없고 지체와 문벌도 부족한 이가 무슨 벼슬을 하였다고 하면 그의 학문과 재주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존중해주지 않고 도리어 속히 물러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그 자신이나 그 자식이 또한 학문과 재주를 닦아서 그 지위에 올라 그 사업을 하려는 생각을 어찌 감히 하겠는가. 도리어 저 재주가 없어서 쫓겨난 양반들을 도와서 그 밑에서 머리를 숙이고 종질하기를 자원할 것이니 이것은 곧 마음이 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대하거나 무슨 말을 들을 때 어떤 것이 참으로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자기 주관대로 따로 생각하지 못하고 매번 그 사람의 지위와 당한 일의 처지를 따라 사람 앞에 풀같이 쓰러져서 천만인의 의사와 춘추가 하나도 소용이 없고 다만 그 중에서 내노라 하는 한두 사람의 눈치만 보아 딸려갈 뿐이니, 이렇게 하고서야 어찌 경위를 세워 볼 수 있겠는가. 세상에 사람이 있는 이상 시비가 없을 수 없는데, 시비라 하는 것은 너는 그러고 나는 옳다고 하는 중에서 생기는 것이다. 진실로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를 공정하게 분별하여 올바로 가려낸다면 무슨 시비가 있겠는가. 사람마다 시비를 분간하는 지혜는 다 같이 가지고 있으나 잘 닦지 못하면 거울에 때가 낀 것 같아서 바로 비치지 못하는데, 시비를 항상 바르지 못하게 판정하여 혹은 이렇게 알고 혹은 저렇게 아는 중에서 이치가 흔히 뒤집히기 쉬우니, 만일 그런 것이 이겨서 옳은 것이 서지 못하게 된다면 관계의 대소에 따라서 끝내는 그 화단이 천지가 뒤집히고 해와 달이 서로 바뀌는 지경에까지 미칠 것이니, 이 어찌 세상이 위태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염려할 바 아니겠는가. 이러므로 사람이 학문을 배양하는 본래의 뜻은 첫째, 지혜의 본성을 거울같이 맑게 닦아서 인간의 천만 가지 일에 본래의 색대로 비추어서 시비와 선악, 잔당과 우열을 차고없이 판결하기 위해서인데, 계명한 나라에서 학문을 위주로 삼는 것은 첫째로 이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밝다고 해도 한두 사람의 일시적인 생각으로 형솔하게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족할 염려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훌륭한 규범을 만들어서 무슨 일이든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여 각기 자기 생각대로 무수히 설명한 후 제 뜻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는데, 가령 10사람이 모여있을 때 6사람은 옳다고 하고 4사람은 그르다고 한다면 6사람의 말대로 시행하는데 다만 2, 3인 이상 몇 천만 명에 이르라도 이 규범을 쫓아서 행한다면 여러 사람의 밝은 지혜를 모아서 할 일을 결정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무슨 실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곧 교명한 나라들이 인재를 골라서 쓰고 나라일을 다스리는 공평한 법으로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폐단이 조금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람들이 각각 제 주관이 있어서 천만인의 의논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비로소 그 법이 공평하게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식견이 없어서 어떤 것이 옳을지 판단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한두 권세 있는 자의 의견만 따라간다면 그 공평한 법이 도리어 세력 있는 자들의 기세만 도와줄 것이다. 가령 11명이 한 가지를 의논할 때 5사람은 좋다고 하고 5사람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큰일은 전적으로 나머지 한 사람에게 달려있으니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대하겠는가. 이럴 때에는 한 사람의 옳은 말이 이렇듯 긴중하여 하며 한 사람의 옳지 못한 의견이 이렇듯 위태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양의 무리 같아서 그 먹이는 사람의 눈치만 보고 백정의 집에라도 무리로 몰려가면서도 저희의 위태함을 알지 못한다. 아무 양반의 말이라 하면 생각해보지도 않고 의리에 옳다고 하며 어떤 상놈의 의견이라 하면 아무리 좋아도 안 될 것이라 하면서 듣기도 싫어하는데 어찌 생각을 하려고 하겠는가. 드디어 가부를 물어보면 첫째로 대답하는 말이 나는 남 하는 대로 할 것이니 남에게 먼저 물어보라고 하거나, 혹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거나, 혹 내 의견은 이러저러하나 아무 씨의 말이 그러하니 그 말대로 따르겠다라고 하거나, 혹 남도 다 이러하니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거나, 혹 양편의 얼굴을 봐서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하거나 한다. 혹 부득이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남의 얼굴 때문에 하거나 남의 사정에 팔려서 어쩔 수 없이 하거나 하여 당초의 시비와 선악을 밝히 알지도 못하거니와 웬만큼 아는 것도 제 마음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다만 한두 사람만 일할 뿐이니 전국 인민이 모두 일함으로 겨우 한두 푼 관계되는 사소한 일도 당초에 의논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대사를 이 사람들과 의논한다면 무슨 일이 공평하게 되겠으며 무슨 폐단이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을 자유로 하지 못함이 또한 이런 것이다. 3은 사람들이 벼슬에 복종하는 노예의 사상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당초에 사람이 생길 때에는 높고 낮은 등분이 없거나 장성은 후에 이르러 그 인품에 따라 지혜로운 자는 남의 윗사람이 되어 권리가 자연히 많아지는데, 그 높은 지위와 권리는 그가 억지로 빼앗거나 남이 그를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지혜를 잘 써서 모든 인민에게 두루 이로운 은혜와 혜택을 베풀기 때문에 여러 백성의 마음이 스스로 그에게 돌아가서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일을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하여 그 사람을 여럿이 받들어 좀 높은 지위를 허락하고 남보다 많은 권리를 맡겨서 그 지위와 그 권리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공변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일을 더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인즉 실상은 그 높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낮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표슬지위는 천하의 공변된 그릇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세상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는 자에게는 민심이 스스로 그에게 돌아가 높이 추앙하게 될 것이니, 여러 인민이 추앙하여 그 사람의 말을 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몸을 귀하게 받든다면 명색은 무엇이든지 처지는 어떠하든지 간에 실상 권리가 다 그 사람에게 있으니 세력이 어찌 지위에 달렸다고 하겠는가. 다 사람에게 달려있어서 누가 억지로 막을 수 없고 억지로 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지위와 명목 때문에 높다거나 귀하다고 하고 그 지위를 얻은 후에야 말발이 서고 뜻이 행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을 위하여 조금씩 힘자라는 대로 일을 하여 그 일을 따라서 힘이 더 커지게 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불신한 일이라도 하여 지름길로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한다. 그 결과 그 자리가 점점 더러워져서 정직한 자는 차차 물러가고 간악한 부류들이 다투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높은 지위가 천하게 되어 전날에 웬만큼 명망이 있던 자도 그 지위에 앉는 날에는 민심이 곧 돌아앉아 분명한 일도 의심을 하며 진실한 말도 믿지 아니하여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면전에서는 순종하지만 실상은 관장의 명령을 이웃 늙은이의 말만치도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벼슬 위치위는 이렇듯 하천하게 되었으므로 그 벼슬의 권리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할 실제의 힘은 아주 없다고 해도 될 정도이다. 그런데도 이 무식한 백성들은 그 내막을 생각지 못하고 끝까지 하는 말이 백성은 아무리 재주와 덕을 겸비해도 어리석고 무식한 관원들이 하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거나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관원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줄로 알고 평민은 나라를 당장에 영국, 미국같이 만들 도리가 있더라도 도와줄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관원들의 노예가 되는 생각에 불과하니 어찌 국민된 중임을 감당하겠는가. 대저종이라 하는 것은 제 몸값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인심이 관우하고 의식이 넉넉한 집으로 보내주든지 삼순구식에 9끼니밖에 삼순에 30일에 9끼니밖에 못 먹을 정도로 매우 가난한 살림. 삼순구식도 못하고 매나 얻어맞을 집으로 비싼 값에 팔든지 간에 다 상전의 뜻에만 순종할 뿐이고 제가 감히 아른 채를 못한다. 그러면서도 제 몸을 팔아먹은 악한 상전을 떠나기 슬퍼하여 도리어 눈물을 흘리는데 이것이 곧 노예의 성질이다. 만일 살림을 차려주고 따로 나가서 살라고 하면 도로 기어들어오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따로 살기 싫다고 하는데 이런 성질을 깨뜨려 없애기 전에는 결단코 자주하는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또한 마음이 결박당해 있는 한 가지 패습이다. 사는 사람의 마음이 세력을 의지하기 좋아하는 것이다. 대장부가 세상에 나왔으면 마땅히 자기 기운을 굳세게 하여 남이 와서 나를 의지하게 해야 할 것이거늘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남을 의지하려고 다니느라고 기회와 형편을 살피기에 한가할 새가 없으니 천하의 더럽고 비루함이 실로 비할 데가 없다. 자고로 뜻 있는 남자는 세력을 두려워해서 기계를 굽히지 아니하며 형편 때문에 자신의 원칙을 바꾸지 아니하며 천군만마가 물밀듯이 쳐들어와도 자기 한 몸을 태산같이 중히 여겨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거나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천둥번개가 지척에 떨어져도 안색이 변하지 아니하며 절개를 굳게 세워 천만세에 드러나서 영원토록 빛나는 것이다. 고대 중국의 은나라의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를 치러가는 주무왕의 말고삐를 잡고 간하였고 고려 때 정몽주는 많은 군사들을 홀로 막다가 빛난 피를 뿌렸으며 조선제의 박태보는 당근질을 받으면서도 의를 굽히지 않았다. 근래 역사로 말하더라도 장신들이 군사를 일으켜 대구를 침범하려고 도성으로 쳐들어오자 담배 상사 하나가 담배를 썰든 칼을 들고 내달려가 혼자서 막아 대적하였는데 지금껏 그 일을 말하는 자들은 칭찬하여 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다 기록하려면 지필이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슬프다. 저 역사에 빛나는 현철과 영걸들은 목숨 하나 사는 것만 다행으로 알지 않고 목숨 외에 특별히 중하게 여긴 의가 있어서 그 의를 모르는 자는 살아도 죽은 줄 알고 목숨을 버려가며 의를 세웠으므로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록 그 이름이 썩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실로 인류로 태어난 본래의 뜻이라 하겠거늘 지금 사람들은 생각이 점점 비루해져서 오늘날에 이르러는 마침내 개미무리와 같이 되어 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의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다만 인간의 지극한 낙으로는 식과 색, 남이 제일이라 하면서 놀기와 살기만을 중히 여긴다. 그리하여 무엇이든지 냄새만 맡으면 사방에서 모여들고 빛만 보면 각처로 따라가므로 그 비루한 태도와 부패한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다만 그 정상을 말하더라도 실로 어찌할 수 없는 인빈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것을 행세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면서 욕이나 망신을 당하든 말든 간에 남에게 붙어서 이익만 생기면 제일이라 하는데 태산 같은 세력을 저 혼자 반대하여 악한 세상을 이기고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어찌 의가 스스로 행해지며 세상이 스스로 바로 잡히겠는가. 대저 세상은 의와 악이 밤낮으로 싸우는 큰 전쟁판이다. 계명한 나라에서는 의 편을 도와 싸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옳은 자들이 편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악의 편을 도와서 싸우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옳은 자들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이 강하고 의가 약하여 당초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듯하지만 누구든지 진실로 밝히 알아 신락같이 약한 것을 굳세게 붙들고 죽기까지 나아가기를 의심 없이 한다면 그 의는 끝내 온 세상이라도 이기는 법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강한 편만 찾으니 이는 이른바 박쥐가 하는 것이다.
날짐승과 길짐승이 편을 갈라 싸울 때 박쥐는 양편의 강약만 살피다가 길짐승이 강할 때는 날개를 감추고 그 편에 들어가고 날짐승이 이기면 날개를 펴고 새 편을 도왔는데 그 후에 양편에서 다 박쥐의 정체를 알고 붙여주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무리들은 마땅히 세상 밖으로 몰아내쳤다가 선악의 전쟁이 끝난 후에 풀어놓아 섞여 살게 한다면 큰 해가 없을지 몰라도 어찌 국민된 직책을 맡겨서 국민된 권리를 허락하겠는가. 이는 그 생각하는 것이 세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의 폐단이다. 오는 사람들이 사사로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사사로운 생각이라 하는 것은 제 몸을 위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물로 태어나서 재앙을 피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다 같은 성질인데 이것을 모를 수 있으며 이것을 모르고야 또는 어찌하겠는가. 그런즉 이것을 사사로운 생각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구하는 것에는 또한 구별이 있어서 남을 해롭게 하고라도 저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남만 해칠 뿐 아니라 제게도 크게 해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사사로운 생각이다.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제게도 이로운 이익이 제게도 스스로 이익이 돌아오게 하는 것을 공변된 이익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익을 참 이로움으로 아는 자는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것을 제 직책으로 삼는데 이는 사람의 화복과 안위가 전적으로 사회에 속하기 때문이다. 대저 사회라 하는 것은 인류가 모여서 한 뭉치가 된 것이니 두세 사람만 모여도 곧 하나의 사회이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인류가 모여서 사는 것은 도성이나 나라나 온 세상이나 다 하나의 사회이다. 본래 인류는 짐승과 달라서 각각 따로 살지 못하고 여럿이 모여서 규범과 질서를 정하고 사회를 만들어 서로 의지하는 힘이 되어야 살 수 있는 법이다. 가령 몇 집이 모여서 사는 것은 사회로 말하더라도 그 사회가 조용하지 못하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찌 편하기를 바랄 것이며 그 사회에 재물이 넉넉하다면 그 안에 사는 자들이 어찌 의식이 없겠는가. 이로 미루어 나라라는 큰 사회를 본다면 또한 이와 같다.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하였으니 다시 말할 것이 없지만 이것을 아는 민족들은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곧 제 집을 넉넉히 하는 것인 줄로 알며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것이 곧 제 집을 편안하게 하는 법인 줄을 알아서 온 사회를 유지하는 것을 공변된 이익으로 삼는 것이 곧 국민된 직책이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곧 제 몸 하나만 보존하면 그 사회는 없어도 살 수 있을 줄로 알며 제 몸만 이루면 온 사회가 유태하여도 자기 홀로 편안한 줄로 여기는데 가령 천하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산다면 즐거움이 있다고 하겠는가. 이는 곧 야만 시대의 하등 사회의 행동 원리이다. 그들은 각기 제 입과 제 몸과 제 계집까지는 겨우 생각할 줄 알지만 그 외에는 돌아보는 것이 없어서 형제끼리도 곧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백성의 생각이 이렇듯 얕게 되면 사사로운 은혜와 사사로운 원수만 중히 여기고 공변된 은혜와 공변된 원수는 중히 여길 줄 몰라서 천만 가지 일에서 이해와 시비를 뒤바꾸어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마음이 사사로운 뜻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란 일을 의논한다면 누가 참으로 사회일에 이로울 사람인지 어떤 일이 사회에 참으로 유익한 일인지 비교해 보지도 않고 다만 자기와의 관계가 친밀한지 서먹한지 사이가 먼지 가까운지에 따라 자기만을 위하는 중에 큰 사회는 스스로 결단내고 말 것이니 이 어찌 위태하지 아니한가. 이는 사회를 유지할 줄 모르는 패단의 근본이다. 6은 사람의 생각이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대저 이를 의논하는 자는 항상 여러 가지를 비교하여 그 중에서 나은 것을 택하여 행할 줄 알아야 일이 완전하여 남만 못하게 되는 흠결이 없을 것이니 남의 것과 자기 것을 비교하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설령 비교할 생각은 하더라도 자기가 먼저 알고 있던 것을 나은 줄로 여기는 편벽된 생각을 깨치지 못하면 아무리 비교하더라도 남의 좋은 것이 참으로 좋게 보이지 아니하는 성질이 저마다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습에서는 좋게 여기던 것을 좋지 않은 것인 줄을 더욱 먼저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이해와 선악을 바로 아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하물며 지금 세상은 천하 만국이 지혜를 모아 제일 편리하고 제일 정미한 법을 택하여 다 같이 시행하며 날마다 진보하여 전에 좋던 것을 내일에는 더 기이하게 만들어 점점 새 것이 더 생길수록 더욱 진보함으로 나에게 없던 것을 남한테 배워서 그 배운 것을 더 개량하여 서로 지혜와 재주를 다투어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어제 좋은 것을 알던 자가 오늘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하면 어제는 남보다 뛰어났으나 오늘은 벌써 남에게 뒤떨어진 것이다. 이리하여 점점 새 것으로 나아가서 문명이 한없는 정도에 이르는데 새 것을 본받는 자는 남과 같이 흥황하고 예전 것만 고집하는 자는 날로 쇠해감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어서 바삐 새것 구하기를 곧 목마른데 물 찾듯 해야 하겠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전 것만 지키기를 목숨같이 아껴서 선왕 때부터 내려오는 옛 관례라고 하면 정말로 옛 관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참으로 좋은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의례의 천하의 제일이라고 하면서 다시 없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것이라고 하면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써왔는지 지금 세상에 합당한지 아는지 남들도 이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묻지도 않고 의례에 이것은 고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다. 예컨대 의관 제도로만 보더라도 갑오개혁 이전 시대의 간망건과 중치막, 소창옷을 조상의 예법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중간 조상들이 더 옛적 선조들의 제도를 변경시켜 새로 만든 법인 줄을 몰라서 가령 저희 시조들이 옛적에 행하던 법을 다시 행하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선왕의 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로써 다시 미루어 보면 지금 사람들의 짧은 두루마기와 작은 갓을 이후의 사람들은 또 저희 조상의 예법이라고 하면서 만일 큰 갓에 넓은 끈을 달아서 쓰고 행의나 중치막을 입으라고 한다면 도리어 조상의 예법이 아니라고 하여 죽기로서 반대할 것이니 이만큼 우스운 일은 정말 없을 것이다. 이 외에 1000가지 100가지 모든 일들이 다 이와 같아서 그 때를 따라 변함이 없을 수 없고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부지중에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일용하는 사물들을 10여 년 전에 그것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인데 끝까지 우물한 개구리 신세를 면하지 못하여 돈짝, 동전둘레의 크기, 돈짝만한 하늘을 보고 제일 넓다고 하니 그런 자가 태산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본 사람의 말을 어찌 믿고 고지 들으려 하겠는가. 이 때문에 새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란 일을 의논하려고 한다면 다만 새 법만 준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크게 위태한 화단을 일으킬 것이니 이것이 구습에 젖어 생각을 자유로이 하지 못하는 것의 패단이다. 7은 사람의 마음이 거짓을 행하는 악습에 물든 것이다. 대저 진실이라 하는 것은 만사의 근원이고 백행의 으뜸이니 진실이 아니면 소진의 구변도 남이 믿지 아니하며 제갈량의 의사라도 남이 따르지 아니하는 이치이다. 비록 한때 속아서 믿고 쫓는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마침내 속은 것이 드러나는 법이니 일단 드러나는 날에는 누가 다시 그의 말을 믿겠는가. 사람이 서로 믿지 아니하면 합심이 되지 못하며 합심이 되지 못하면 저 혼자서 할 일 외에 다만 한두 사람 이상이 행할 일이라도 당초에 해볼 생각조차 못할 것이니 그런 세상에서 무슨 큰 사업을 이루어 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스스로 쇠잔하고 있는 것과 타국들은 날마다 큰 사업을 일으켜 저렇듯이 부강해지고 있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실 다 참된 것을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지금 대항과 천국을 이처럼 결단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거짓을 행한 것이 그 첫째라 할 수 있다. 그 거짓 악습을 다 열거하자면 실로 한량이 없다. 위에서는 아래를 속이고 자식은 아비를 속이는데 남을 잘 속이는 자를 총명하다거나 지혜롭다고 하며 잘 속이지 못하는 자는 곧 반편이라거나 천진이라고 한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남에게 속을 주지 말라고 하며 선생이 제자를 교훈할 때 거짓말로 칭찬하여 인간 천만사에 웬만큼 관계 있는 일이나 혹은 상관없는 일이나 거짓말과 거짓꾀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데 이것을 예절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행세라고도 하고 이것을 곤모술수라고도 하면서 이것은 없을 수도 없고 없으면 일꾼에게 수완이 없다고 한다. 거짓으로 집안을 다스리고 거짓으로 친구와 교제하고 거짓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거짓으로 세계와 교섭하는데 내 말을 할 때에는 속을 두고 말하고 남의 말을 들을 때에는 속을 두고 들으니 남의 정대한 말을 속이는 것으로 들으며 나의 진실한 말을 남이 또한 고지 듣지 아니하여 단 두 사람이 사적인 일을 의논할 수 없는데 어찌 나라의 중대한 문제를 말하여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러므로 세계에서는 대항과 천국을 곧 거짓말 천지라고 하여 공사나 영사로 뽑아서 보내면 참으로 정직한 사람은 이마를 찡그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부임이 오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는 진실함을 얻을 수 없은즉 이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로 부끄럽고 분한 일이로다.
이렇듯 행세하여 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끝내 남이 위협으로 내리눌러 압제로 핍박하게 되니 은밀하게 뇌물을 바쳐 무사하기를 도모하는데 이것이 도리어 후환을 기르는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공도가 없어지고 그 때문에 나라의 원기가 줄어들고 거짓이 득세하여 곧 거짓으로 사는 세상이 되었으니 인민의 권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협잡이 층층이 늘어나고 패단이 첩첩이 생겨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만약 이 악습에 물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나란히를 의논하는 권리를 얻는다면 협잡과 뇌물이며 아첨하고 청탁하는 하는 모든 패단들이 층층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록 법을 엄히 세워서 패단을 막는다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어찌 또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는 진실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패단이다. 8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패단이다. 천지 만물은 다 조물주의 창조하심을 받아 형형색색이 기묘하고 정긴하게 되었으니 다 사람에게 쓰이는 바가 되지 못하면 마침내 혼돈 세상에 버려진 물건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그 중에 사람을 만들어 가장 신령한 영혼을 붙여서 만물을 주장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이러므로 사람은 지혜가 점점 늘어서 오래될수록 물건들을 더욱 긴절하게 쓰게 되었지만 짐승들은 진보하지 못하여 몇천 년을 지났으나 항상 한 모양이다. 새의 깃들임과 짐승의 굴 파는 것, 거미의 줄 치는 것과 벌의 꿀 모으는 것, 그 외 각색 종류들의 모든 재주들을 보면 천성으로 풍부된 지각은 다들 얼마쯤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다 태고적이 하던 것과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 이는 다만 짐승만 이러할 뿐 아니라 사람도 또한 이와 같은데 아프리카주의 검은 인종이나 태평양 제도의 종려나무 잎 같은 살빛의 인종과 남북 아메리카주의 검붉은 인종들이 사는 것을 보면 모두 태고적에 지내던 것과 한 모양이고 조금도 진보된 것이 없으며 아시아주의 여러 나라들은 이보다 조금 낫다고는 하나 근년에 일본이 새로 서양의 문명 교화를 얻어 다시 번역해 놓은 것 외에는 모두 다 옛것만 지켜서 다만 진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옛것을 다 잊어버리고 전만 못하게 된 것도 많다. 가령 고려 때에 굽던 사기는 유명한 옛적 물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 법을 잊어버려 지금은 굽지 못하는데 근자에 일본인들이 연구하여 그와 흡사하게 만들고 있다. 그 외의 1000가지 100가지를 보면 다 이와 같아서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행하여 일본이 우리한테 배워서 하던 것을 지금은 우리가 도리어 일본에게 배우며 교화와 정치의 근본은 다 동양에서 생긴 것인데 그것을 서양에서 가져다가 발전시켜 놓았으므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배우면서 도리어 서양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만 경물학과 화학으로 말하더라도 지금 서양 사람들이 지극히 지정지미하게 발달시켜 놓은 것을 보고는 사람마다 그 신기하고 미묘함을 탐복하고 칭찬하지만 그 근본을 알고 보면 다 동양에서 경물 치지하는 법을 먼저 말해 놓은 것이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 저 서양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던 것으로 만일 우리가 그 후로 날마다 진보하였더라면 오늘날 어디까지 이르렀을지 모를 터이니 서양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따라오려고 애를 쓰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성각자의 말만 중하게 여길 줄 알고 성각자의 말을 더욱 연구하여 더 낫게 하기를 꾀하지 않았으므로 오늘날 우리의 성각자가 남의 성각자만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성각자를 높이는 것이 도리어 얕게 한 결과가 되었다. 교화로 말하더라도 예수가 동양에서 나시어 교를 전하셨으나 동양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서양에서 받아들여 저러한 정도의 문명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그 근본을 모르고 서학이라고도 하고 혹은 서양 교화라고도 하면서 남의 것이니 알기 싫다고 하는데 사람의 어리석음이 어찌 이다지도 심할 수 있는가? 물을 마시면 그 근원을 알고자 하며 과일을 먹으면 그것이 무슨 나무의 열매인지 묻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성품이거늘 어찌하여 이러한 성품을 전부 버리고 이치와 근본을 알고자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쓰도록 만드신 천지 만물을 다 버려두고 지금껏 배워서 써볼 생각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남이 대신 다스려 쓰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 진실로 아깝고 원통하도다. 대저 그 원인을 궁구해 보면 당초에 사람과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근본을 알지 못하는 데서 어리석은 생각이 생겨서 다만 만물을 버려둘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만물을 사람보다 더 신령하게 여겨서 해와 달과 별, 산천과 초목, 날짐승과 길벌레 등 하나도 아니 섬기는 것이 없다.
그리하여 돌조각과 흙등이로 만든 부초와 미륵, 우상 등의 형상을 곧 신명으로 받들며 심지어 구렁, 뱀과 온갖 천하고 더러운 미물들까지 아니 받드는 것이 없다. 그 결과 천지간에 가장 귀하고 신령한 사람의 지위로 저 무심한 미물에게 절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고 도리어 저 미물을 위하여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수히 많다. 옛날에 애굽이 망할 때에 소와 개와 돼지와 고양이 등을 다 받들어 섬겼기 때문에 페르시아인 파사국이 각색 짐승들을 몰아 군사 앞에 세우고 밀고 들어가자 애굽의 군사들은 저희가 받드는 짐승이 맞을까봐 두려워서 활 한 번 쏘지 못하고 조용히 항복하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헛것을 숭상하는 풍속을 공부해 본다면 이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 나라에 아무리 시급한 일이 있어도 달 가시기 사람이 죽어서 부정을 단 달이 지나가 달 가시기 전에는 대궐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며 화색이 눈앞에 박도하여도 점을 믿고 신을 믿어서 미리 예비하지 아니하며 이인이며 명인이며 관상쟁이 사주쟁이 등 모든 혹세 무민하는 부류들을 믿고 앉아서 비록 제세 안민할 방책이 있어도 채택해 쓰지 않으며 묵구리, 무당이나 판수 밖에 신령과 통한다는 사람에게 귀중을 점치는 일, 묵구리를 한 후에야 집을 고치며 책력을 보고 나서야 대문 밖 출입을 하는 등 무궁무진한 악풍과 패속이 모두 사람의 마음을 결박지어 벗어날 수가 없으니 저 미물의 지배를 받고 헛된 생각에 빠져서 제 몸을 자유하지 못하는 백성에게 만일 나란일을 의논하는 권리를 허락한다면 나라를 발달시키고 흥왕시키기 위한 모든 긴급한 사업들을 어찌 용맹하게 행하여 보겠는가. 이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리가 인류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는 패단이다. 이상의 8가지는 다 사람의 마음을 결박하여 하늘이 풍부해준 자주 권리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패단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들이다. 이것을 깨뜨려 부수지 못하고는 백성된 권리를 얻어 진보하는 대로 나아갈 수 없는데 사람마다 자기부터 먼저 이런 습관을 깨치고 어서 남을 깨우쳐 주는 것을 자신의 지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자 한다면 새 학문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대저 새 학문이라 하는 것은 몇천 년 전에 어리석게 믿던 것들을 다 깨쳐버리고 새로이 분명한 증거와 확실한 본체를 드러내어 누구든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마음으로 생각하여 깨닫고 믿는 것이다. 서양 사람들도 전에는 말하기를 큰 코끼리가 있어서 해를 씹고 달아난다고 하였으며 혹은 무슨 귀신이 해를 손으로 들고 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말한 바 해를 먹어서 일식이 되고 옥토끼가 달 속에 있어서 약을 찢는다는 말과 같은 종류의 생각이다. 무릇 사물에 대한 이런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그 실상을 찾아내어 지혜가 밝게 뚫리게 되니 생각이 더욱 늘어나고 이치가 더욱 소상해져서 기운을 잡아 번개를 만들고 병력을 피하고 비를 물리치며 손으로 물과 불을 만들어 그 자리에서 서로 변하게 하는 모든 기이한 것들을 저마다 배워서 곧 제 눈으로 보고 제 손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니 천문과 지리, 화학 등 천가지 만가지 사물의 지극히 정미한 학문들이 다 날마다 진보하여 새로 뚫어낸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 학문을 알지 못하면 사물의 이치를 해석할 수 없고 이치를 해석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생각을 깨부술 수 없다. 그러고서야 어찌 인류의 영해하고 존귀한 지위를 알 것이며 천품으로 다 타고난 권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알겠는가. 그런즉 우리나라 동포들에게 지극히 시급한 것이 새 학문이니 급히 공부에 힘써야 되겠지만 만일 새 학문의 힘을 얻어 자유할 줄만 알고 자유의 방안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면 또한 그 권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권리에도 한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